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러워 숨고 싶을 정도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칭 친윤친 윤석열계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백서 TF에서 비운 비윤석열 세력을 겨냥해 정치적 발언을 하려다가 당원들의 스케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재 친윤 세력과 비윤 세력 간의 갈등이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와 지난 총선의 책임론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입장에서는 친윤 세력의 반복되는 실수가 총선 참패와 당내 분열을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첫 목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영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가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을 영입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친윤 세력에 속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당내에서 그의 정치 경력 부족과 선거 경험, 미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 세력이 이를 강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을 가장 앞서 공격하고 몰아내려 했던 것도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비윤석열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6개월 만에 이렇게 상황이 변한 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 기조를 망친 것이 친윤 세력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발행한 윤 대통령과 친윤은 8년 전 총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직전 보수 진영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19대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30석을 잃으며 퇴패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공천학살과 영남권에서의 큰 승리 이후 친박계의 핵심 인물인 이정현이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4자리 중 3자리를 친박이 차지했습니다. 야당과 언론의 강한 압박이 이어졌지만 이정현을 비롯한 친박 의원들은 대통령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터져나오는 뉴스들을 따라잡지도 못한 채 우병우와 김재원의 말에만 의존했습니다. 최순실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결국 이원종 실장과 우병우, 수석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한꺼번에 사퇴했습니다. 이때부터 청와대와 여당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이후의 일은 모두가 아는 대로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8월 이정현 대표 선출부터 탄핵까지의 기간은 3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권위와 친박계의 일사불란함이 만든 그 3달이 박근혜 정부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4년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세력도 비슷한 중요한 3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시보다 의석은 적고 대통령 지지율도 낮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과거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친박 인사들보다 더한 친윤 인사들이 활개치고 있으며 검찰까지도 거리낌 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과 친윤 세력이 처한 상황이 훨씬 안 좋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핵심 친윤 인사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7일 총선 백서 TF에서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지난 총선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더 크게 돌리면서 한동훈 장관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총선 백서가 선거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라는 원래 목적과 맞지 않는 행동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총선 백서 작성과 관련해 과도한 공격이 이어지며 중요한 자리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특히 친한동훈 행보로 유명한 장동혁 의원은 대놓고 저격을 당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그 자리에서 정면 대응을 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코미디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의원은 같은 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장동혁 의원은 당일 공수처장 인사 청문회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당내 단체 대화방에 미리 전달했습니다. 그는 총선 백서와 면담을 피할 의도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으며 이철규 의원에게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당원들의 스케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개석상에서 저격을 하여 내부 총질을 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프락셀을 밟아주는 모습을 보이며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수명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개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4년 중 임제를 담은 제7공화국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대여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직 선제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는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탄핵을 염두에 둔 본격적인 공개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정권 심판의 흐름 속에서 마치 기동타격대의 역할을 자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하나하나 낱낱이 폭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헌 관련 발언을 한 후 백브리핑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총선 이후에 보수적인 법률가인 이석연 변호사가 자신들과 거의 유사한 주장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역임한 인물로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견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하므로 그 시기와 지방선거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개헌 특위에서 논의될 사항이며 보수 정당인 개혁신당의 일부 당선자도 유사한 개헌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법과 제도에서 이룬 성과는 개시용 금지법 외에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이 법도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항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으로 역사에 남을 마지막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예산을 둘러싼 태도에서도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과 행보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조기 종식 또는 탄핵을 목표로 한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 개발에 대한 예비타 당성 조사를 갑자기 전면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자신 이전까지 예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처럼 보이려 한 것인데 이미 5.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대한 과학계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출신 인사 중 한 명은 임명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비타 당성 조사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그는 예타를 없애더라도 제대로 기획이 안 된 사업을 걸러내는 거름망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과학기술계의 인재풀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사업의 주체와 심사, 평가하는 인물이 동일한 문제가 있다며 국가 인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과학, 기술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현황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주장대로 정말로 이룬 것이 개식용 금지법 외에는 없는데 그럴 경우에 왜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김건희랑 용산에서 애견 용품을 팔았다면 비난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발을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국 대표가 주장하는 4년 중임 개헌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성공시켜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민주 스피커였습니다.